조업구역에 도착하자 선원들이 미끼를 손질한다. 갈치의 미끼로 사용되는 것은 냉동 꽁치. 손질한 꽁치를 일일이 낚시 바늘에 끼우는 작업이 만만치 않지만 그 손길이 정성스럽다. 꽁치를 미끼로 쓰는 이유가 있나요? 네, 갈치가 꽁치를 잘 먹기 때문에 꽁치를 씁니다. 꽁치를 잘 무는 갈치의 특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육질이 단단한 꽁치는 오랫동안 바닷속에 넣어두어도 변하지 않아 미끼로 제격이다. 선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오후 1시 투망이 시작됐다. 그런데 낚싯줄을 담은 준학통에 바둑알이 눈에 띈다. 바둑알은 뭐예요? 순서대로 나가기 위해서 빨리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착착 나가게 하기 위해서. 투망 시 가는 낚싯줄들의 엉킴을 방지하기 위해 선원들이 짜낸 아이디어다. 이렇게 긴 줄에 낚싯바늘을 달아 조업을 하는 것을 연승어업이라 하는데 제주에선 90년대 초부터 이용하기 시작했다. 한 번에 투망하는 어장 길이는 약 51km. 그래서 투망 시간만도 4시간 이상 소요된다. 투망은 3인 1조 시스템으로 단시간에 작업을 마치기 위해선 선원 간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망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선원들은 얼음을 재빨리 준비하는데 앞으로 잡아올릴 갈치의 선도 관리를 위해서다. 잠시도 쉬지 못한 선원들은 다시 양망 작업에 들어갔다. 과연 은빛 비늘을 뽐내며 갈치들이 낚싯줄을 타고 올라올까? 선원들이 분주히 낚싯줄을 끌어올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끌어올린 낚싯줄엔 은빛 갈치 대신 빈 낚싯바늘만이 앙상한 모습을 드러냈다. 돈 벌려고 안 하고 돈 못 벌고 고기가 많이 올라야 돈을 많이 버는데 선원의 이런 애타는 마음을 알았을까? 드디어 제주 은갈치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제야 긴장이 좀 풀린 듯한 선원들. 낚싯줄을 끌어올리는 손에도 힘이 붙는다. 첫날 조업인 만큼 선원들은 욕심을 내지 않는다. 요건 아직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니지. 이거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많이 잡힐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다. 제주 청정해역에서 나는 갈치는 그 명성에 걸맞게 육질이 부드럽고 살이 꽉 차 있는 것이 특징인데 수입산과 비교도 되지 않는 맛을 자랑한다. 갈치는 주로 수심이 깊은 곳에서 서식하고 온대나 아열대 해역에서 많이 잡히는데 제주에서 갈치가 많이 나고 유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특히 제주 갈치는 몸 전체의 은빛 광택이 선명하고 눈동자가 검고 눈 주위가 은백색으로 빛나는 것이 수입산과 구분되는데 많이 틀려. 연승 준학어업으로 잡는 제주산 갈치는 특히 크기가 큰 대갈치가 많이 잡힌다.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올라요, 이거보다. 얼마나까지 보셨어요? 큰 거? 진짜 사람만 한 거. 진짜 사람만 한 거. 그러도 잡혀요? 네, 올라요. 한 번씩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올라요. 와. 네, 이거에 최고 좋은 상품. 갈치는 크기가 클수록 값을 많이 받는다. 근데 좀 큰 게 맛있나요?
아무래도 살이 많고 그리고 또 굵은 게 또 맛있어요. 단 거보다는. 여기 작은 거요? 하지만 지나치게 큰 것보다 중간 크기의 갈치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한다. 이런 거 보면 이빨이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칼보다 더 날카롭거든요. 이빨이. 이빨이요? 네, 이빨이요. 한번 찔리면 좋아요. 이빨이요. 깔치한테 물려가지고 인대 걸어있잖아. 인대가 떨어져요? 와. 여름엔 독성이 강해가지고 많이 물리면 많이 붓거든요. 깔치 이게. 또 높은 값을 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선도 유지가 중요한데 공장 같은 경우는 고기가 올라오면 급냉을 시켜가지고 그냥 고기를 꽁꽁 얼려버리고, 공장 같은 경우는 은어물 해가지고 싱싱하게 그냥 살 그대로 그냥 있는 그 자체를 갖다가 그냥 싱싱하게 해가지고 그냥 들고 바로 빠른 시일에 처리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얼음으로 선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럼 어느 게 더 가격을 잘 받아요? 아무래도 얼음으로 하는 게 가격을 더 잘 받죠. 갈치잡이는 잡는 과정도 힘이 들지만 보관 방법도 세심해야 한다. 이렇게 물을 뿌리고 다시 얼음을 채워 넣는 것을 반복하며 선도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중간에 왜 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 손도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참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선 때로는 덤을 얻기도 한다. 북쪽이요? 제주 특산물 옥돔이 미끼를 물고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덤으로 얻은 생선들은 때로는 팔기도 하고 뱃사람들에게 식탁의 별미로 오르기도 하는데 바다 선원들만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다. 잡혀 올라온 것 중 특이한 녀석이 선원의 환심을 샀다. 소라 껍질로 위장한 개. 바다에선 이렇게 반가운 손님도 있지만 때론 불청객들도 찾아온다. 양망 작업이 한창인 선원이 잡아올린 갈치를 바다로 급히 되돌려 보낸다. 무엇 때문일까? 아까 지금 갈치 버린 건 뭐예요? 파치요, 파치. 오징어가 다 빨아먹은 거죠. 미끼를 물고 있던 갈치를 오징어가 먹어치운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 상처난 갈치가 잡혔다. 상처가 깊지 않은 갈치는 다듬어 따로 보관한다. 지금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이거 배가 터져서.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따라 건져 올리는 갈치마다 상처 투성이다. 이번에도 선원이 건져 올린 생선을 곧바로 바다로 던져버린다. 바로 갈치의 천적인 외방어다. 이 녀석이 오징어와 함께 갈치에 상처를 낸 주범. 일본에선 횟감으로 인기가 높지만 갈치잡이 어선에겐 골칫거리다. 이건 뭐예요? 만디. 이거는 깔치 천적이. 갈치 이제 미끼를 다 따고 이 물고 막 돌아치니까 미끼가 다 떨어지는 거죠. 미끼를 먹은 외방어는 성질이 급해 수면 위로 올라오면 곧바로 죽는데 그래서 선원들은 잡히는 즉시 바다로 돌려보낸다.
선원들이 작업에 매진하는 동안 어선한 척이 해강으로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피해가 이저별 우리가. 상대 어선이 실수로 해광호의 어장을 침범한 것이다. 이럴 때 자칫 어장이 엉켜 큰 불상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지금 떨어져서 놔야 되는데 잘못 놓은 거지. 그러니까 저 배에서 아무 말 못하는 거라 미안하니까.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렇게 잦은 어장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옛날에 한 4년 전, 4년 전, 5년 전만 해도 지금 이렇게 빈장을 하게 되면 50만 원 단가가 좋을 때는 10kg에 50만 원까지 갔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 기름값도 이렇게 지금 비싼데 지금은 요즘 단가가 좀 잘 나간다 그래도 최고 좋은 게 한 1, 2만 원 정도.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야, 밥에라 그래 필수. 밥에 교대게도 먹어야 되겠다. 어장이 좀 늦게 끝나니까나 교대게들을 먹어야지 사람들이 이제 잠을 좀 1시간 정도 더 일찍 잘 수가 있지. 오늘 선원들을 위해 준비된 저녁 메뉴는 좀 전에 갓 잡아 올린 갈치. 체력 소모가 많은 선원들에게 단백질이 풍부한 갈치는 인기 만점이다. 특히 노릇하게 구워진 갈치구이는 선원들의 식욕을 자극하는데 하지만 이런 식사 시간조차 선원들에겐 여유롭지 못하다. 밥 먹고 바로 또 가서 작업을 해야 하니까. 마음 편히 좀 드셔야 되는데. 아, 그럴 수만 해서 얼마나 좋겠어. 그러지 못하지. 바다에선 식사 시간의 여유로움도 사치일 뿐이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바깥에선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바다를 바라보는 선장의 얼굴엔 긴장의 빛이 감돈다. 날이 어두워지자 비와 함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선원들의 마음이 다급해진다. 파도가 거칠어지기 전에 조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저녁 8시를 조금 넘겨 양망 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선원들은 쉬질 못한다. 오늘 잡은 갈치를 크기별로 분류해야 하는데 10kg 무게에 맞춰 갈치를 크기별로 일일이 상자에 담아낸다. 최고 상품 가치가 있는 게 10마리에서 13마리. 그 다음에 17마리에서 19마리. 이제 그 다음 갈치가 좀 작은 거. 그 다음 24마리에서 25마리. 그 다음 30마리에서 33마리. 그런 식으로. 크기별로 가지런히 분류된 갈치는 마리수를 정확하게 센다. 19개. 19. 하루 조업을 마칠 때마다 이렇게 분류 작업과 어획량을 파악해야 다음 날 조업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최근 기름값 상승과 수입산이 늘어나면서 제주 갈치가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단가가 싸서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뭐 서울 가면 뭐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1시간이 넘도록 일일이 분류 작업을 마친 갈치는 선도 유지를 위해 냉장 창고로 다시 이동시킨다. 이때 반드시 섭씨 0도씨 정도의 냉장실에 얼음을 채워 보관하는 것이 필수다. 그런가 하면 값이 떨어지는 크기가 작은 잔갈치의 경우엔 금냉 창고에 보관시킨다.
영하 45도? 금냉실. 여름이지만 금냉실은 뼈마디가 시릴 정도로 추운데 선원들은 매일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 발 조심하세요, 발. 발 조심하세요, 발. 되게 춥가 봐요, 저 안에. 어디가 하이킹네. 영하 40도인데. 밤 10시가 훌쩍 넘었지만 이번엔 또 다른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선원들. 내일 조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일 쓸 미끼 내놨습니다. 얼면 우리는 낚시로 손으로 하니까 얼면 못 끼니까 녹아서 끼려고 내놓은 거예요. 작업이 모두 끝나고 기관장은 마지막 작업을 남겨두고 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잡은 고기. 총 어획량을 마지막까지 점검하는 기관장. 여기 있어요. 그는 선장에게 곧바로 결과를 알렸다. 오늘 근황 어떠세요? 별로. 별로인데 오늘은 그냥 시범조업이니까 이제 내일서부터 정상조업을 해봐야 알지. 새벽 1시부터 시작된 선원들의 일과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끝이 나는데 비로소 자유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것도 잠깐 곧바로 취침에 들어간다. 하루 평균 3-4시간 정도의 잠으로 생활하는 선원들에게 이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러나 모두가 잠든 이때도 항해를 해야 하는 선장은 눈을 붙이지 못한다. 가로될 예정이고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이르습니다. 설상가상 풍랑주의보까지 발효된 것이다. 밤사이 파도가 거세졌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유태호 선장. 이 남쪽에 배가 이거 무슨 배가 이거 1.8마일이 걸리는데. 그러나 안개까지 낀 바다는 한 치 앞도 분간이 되지 않는 상황. 아, 무슨 놈이 안개가 이렇게 많이 끼지? 안개가 많이 낀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 조심해라. 저 단디하라고. 이런 날씨엔 자칫 방심하다간 어선간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어 바짝 긴장해야만 한다. 선장은 레이더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데 이럴 때마다 그는 고개 비행을 하는 기분이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더를 보고 하는데 혹시 이제 좀 작은 배들이 이제 체납기들 작은 배들이 나왔는데 그 배들은 레이더가 없는 배들이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배에서 우리를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배를 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많이 써요. 이럴 때는 좀 긴장이 많이 되지. 어둠 속 레이더가 없는 체납기 소형 어선들이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새벽 1시 또다시 선원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 기상을 한다. 눈을 뜨지도 못할 만큼 피로감이 몰려오지만 졸음도 이겨내야 한다. 선원들은 몇 시간 전 해동시킨 꽁치를 썰며 투망 준비를 서두른다. 피곤하세요? 피곤하죠. 잠 안 자는 저녁에. 눈이 안 뜨네. 고작 서너 시간 수면으로 피곤함을 달래기는 무리일 수밖에 없다. 졸렵지요.
아, 잘려도 자기는 해야지. 오랫동안 바닷일을 하며 생활한 이들에게 몰려오는 졸음을 이기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은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래서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선원들은 말없이 커피를 탄다. 생업을 위해 처음 시작한 바닷일. 바다 위는 이렇게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치열한 전쟁터 같은 곳이다. 밤사이 비는 그쳤지만 파도와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분다. 이런 날씨에 만선을 기대하기란 무리. 갈치 대신 별상어 2마리가 잡혀 올라왔다. 제주 말로는 전단이, 육지 말로는 대상어.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은 잠잠해질 줄 모르고 더욱 거세졌다. 이런 날씨엔 민감한 성격을 지닌 갈치가 잘 잡힐 리 만무하다. 첫 개시부터 부진을 면치 못하는데 이런 와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왜 나왔어요? 도장이 잘리가 도장 쪽으로 갑니다. 거친 파도에 어장까지 잘려나간 상황이다. 찾았어요? 예, 찾았습니다. 베테랑 선원들이 다행히 30분 만에 잃어버린 어장을 찾았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바다지만 하루가 귀중한 선원들에겐 이런 날씨가 야속하기만 하다. 파도를 뚫고 겨우 한두 마리 모습을 드러내는 갈치들. 그러나 바다는 더욱 거칠어지기만 한다. 과연 풍랑주의보 속 갈치잡이어 선 해광호는 만선의 부푼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새벽녘 제주 앞바다. 출항 이틀째를 맞은 해광호가 위기를 맞았다. 안개 낀 밤바다를 바라보며 잔뜩 긴장한 유태우 선장.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에서 소형어선들과 자칫 충돌까지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서너 시간 겨우 눈을 붙이고 일어난 선원들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투방 작업을 시작한다. 졸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조업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긴장하고 하셔야 되겠어요. 네, 항상 긴장하고 그냥 다치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고 한순간 방심을 하면 까딱 잘못해가지고 한 타임만 놓쳐버려도 이 낚시가 차고 나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람이 다치니까 이 낚시를 손으로 잡다 보니까 손이 많이 다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차고 나가기 잡아야 돼요. 날카로운 바늘이 달린 낚싯줄 투망은 그래서 숙련된 선원만이 가능한 작업이다. 투망이 끝나면 부표를 띄워 어선의 투망 위치를 표시해둔다.
4시간 정도 투망 작업이 끝나고 선원들은 숙소가 아닌 어선 바닥에 누워 잠깐의 조각잠을 청한다. 이는 깊이 잠들지 않기 위한 방법인데 잠든 선원들의 얼굴엔 불편함보다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다. 그런데 바다가 예사롭지 않다. 4m의 높은 파도가 치며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런 날씨엔 갈치가 미끼를 물지 않기 때문에 새벽 내 이루어졌던 투망 작업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바다를 유심히 바라보는 선장. 물 색깔이 우중충하다고. 수온에 민감한 갈치들이라 바다 색깔만 봐도 조업 성과를 알 수 있는데 고기 좀 있어요? 고기가 없네요. 없어. 고기 없어요? 예. 금방 막 1시간 전에 물었다가도 이제 또 2시간 후에 그 자리인데 갖다 놔도 안 물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갈치가 눈이 상당히 밝은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작업하는 데가 수심이 지금 120m 나온다고. 120m 나오는데 120m 같은 이런 깊은 데에서도 이 갈치가 이제 뭐 낚시 바늘이 좀 구부러졌다든가 그 경심이 조금 무너졌다든가 그런 낚시에는 갈치가 안 문다고. 그러니까 갈치가 눈이 상당히 밝은 거지. 선원들의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녁 시간까지 개일 줄 모르는 날씨.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 20시간 고된 노동을 이겨내는 선원들이다. 양망 작업을 하는 동안 고기는 보이지 않는다. 간간히 한두 마리 은갈치가 딸려 올라올 뿐. 예상대로 조업 성과가 좋지 않다. 걱정한다고 더 많이 잡힐 수 있는 바다가 아니란 걸 알지만 이럴 때마다 기운이 빠진다. 와, 끝났다. 드디어 힘든 양망 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여전히 날씨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선원들은 내일 조업을 또다시 걱정해야만 한다. 다음 날 밤사이 다행히 날씨가 개었다. 과연 해광호는 지난 3일간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까? 투망 위치를 파악해야 하는 선장의 양 어깨가 무거워졌다. 전선대가 저 중국서부터 이리 쫙 다 전선대가 안 돼 있더라 기사에. 전선대가 쭉 돼 있더라. 이게 날이 한 2, 3일 한 이틀은 안 좋죠. 전선대 빠져나가야 돼. 파도에 혼탁해진 물 색깔이 오늘 조업 역시 예상할 수 없게 한다. 아무래도 바람 불고 파도가 많이 치니까 좀 더 되지. 평소보다요? 그럼 평소보다 많이 더 되지. 한 2시간 정도 더 되지. 물 색깔이 밤에 어장을 놓으니까나 물 색깔이 지금 여기처럼 좀 파란 띠가 끼야 되는데 밤에 어장을 놓다 보니까 물 색깔을 판가름을 좀 못해주니까 한 번씩 그렇게 놔봐야 되고 왜? 또 그런데도 수온 낮던데 혹시 또 이제 이
갈치 굵은 게 많이 물 때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다 한번 낚시를 나와봐야 된다고. 혹시나 모르거든. 언제 날씨가 변덕을 부릴지 모르기에 선원들은 양망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선원들이 양망 작업을 하는 동안 그제야 취침에 들어가는 선장. 기관장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하지만 그 역시 피곤하긴 마찬가지. 졸음은 선원에게 최대의 적이다. 풀리셨는데요? 잠 왔어. 그렇지, 잠은 잠 와. 선원들의 이런 노고에 보답이라도 하듯 오늘은 다행히 작업 시작부터 갈치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은빛의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제주산 갈치들.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것들로 상품들이다. 고진 감래라 했던가. 선원들은 이런 맛에 바닷생활을 이겨낸다. 그런데 갑자기 갑판에 있던 선원들이 급하게 그물을 찾는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무언가를 건져 올렸는데 뭐예요? 청상어요? 식인 상어 중 하나인 청상어이다. 힘이 세고 빨라 때로는 작은 배를 공격하기도 한다. 그럼 그리고 손가락 잘라지지. 박살나요? 손가락 잘라져. 하지만 이런 무서운 청상아리도 배에선 별미로 통한다. 빨리. 내장을 잘 손질해 말린 청상아리는 고소하고 쫀득한 맛이 일품. 상어 말린 거. 그렇게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거. 이거 맥주 안주가 아주 끝내주는 것입니다, 이거. 멋습니다, 이거. 청상아리의 등장이 길조로 작용한 것일까? 비가 조금씩 내리는 중에도 진한 부진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연이어 갈치가 잡혀 올라온다. 어느새 주락통 안을 가득 채운 갈치들. 4일 만에 맛보는 풍어다. 출항 5일째. 조업을 일찍 마친 선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인다. 바깥에. 잡아. 선박 충돌 방지를 위한 쿠션을 배 옆면에 부착하는데 저 앞에 뭐야 저 두칸 거 가지고 기한장이 메고 두칸 거 갖다 메고 저 도모모야 홍이 네가 가서 줘. 자들하다 저 손 다친다. 유태호 선장이 선원들에게 꼼꼼히 쿠션을 설치하도록 지시를 내린다. 곧 있을 선박 접안을 위해서다. 배 부딪히니까 안 다치게 하려고. 저반할 때 파도가 이제 그 울렁울렁 되니까는 저 배랑 같이 울렁울렁 되니까는 잘못하면 줄이 터져가지고 사람 다치든가 배가 같이 막 접촉해가지고 다칠 수가 크다. 이것 때문에 엄청 이거만큼은 엄청 신경 써야지. 큰일 나지 큰일. 부두가 아닌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선박 접안은 무척 위험한 작업 중 하나다. 해광호를 향해 선박 한 척이 다가오고 있다. 선장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해광호를 향해 다가오는 남진호는 오늘 육지로 되돌아갈 배다. 가장 신선할 때 갈치를 팔아야 하기에
이 배에 그동안 잡은 갈치를 옮겨 실어야 한다. 작은 물결만 쳐도 저반시 선박이 받는 충격은 가히 위협적인데, 그래서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선원들. 로프로 서로의 배를 단단히 묶는다. 물결이 치자 순간 선원의 다리가 선박 사이에 끼일 뻔했다. 너무 오래 지체했다간 쿠션도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기에 재빨리 갈치를 옮겨 실어야 한다. 야, 너 꼭 끄지마. 마치 자식을 떠나보내는 듯 옮겨지는 갈치 상자들을 바라보는 유선장. 5일간 선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얻은 수확물이 조심스레 옮겨진다. 영수가 내려와가지고 내려와세. 갈치 상자는 모두 2,800kg. 어제의 풍어로 평소 어획량을 겨우 채웠다. 선원들은 그저 내일 경매에서 좋은 값을 받기 바랄 뿐이다. 오늘 일요일에는 이제 경매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내일 이제 아침에 경매를 하거든. 그러니까 저 배가 이제 우리 선단인데 내일 이제 그 경매하러 들어가는 거라 보사진이고. 그러니까 이제 선도 좋을 때 팔게 되면 단가가 많이 나가지. 그래서 이제 보내는 거지, 고객. 이제 며칠 후면 해광호에서 잡은 신선한 제주 갈치가 소비자의 식탁을 즐겁게 해줄 것이다. 오늘 선원들의 저녁 반찬 역시 갈치다. 갈치 해요. 맛있어요? 네, 맛있지. 갈치 해는 이런 거 다 빼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실 같은 거 있지. 네. 이런 거 다 빼야 돼. 요거는 내장도 아니고 요뭐그 갈치 심줄 한마디로 우리 피 같은 거 보면 핏줄. 냉장 상태로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갈치. 그래서 갈치회 요리는 배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요리다. 새콤달콤한 초고추장에 버무려 먹는 갈치회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다. 아, 다 맛있어. 맛죽입니다. 출항 6일째를 맞았다. 기관장이 갑판 위에서 무언가를 수리하고 있다. 아이 떨어졌어 이거. 저번에 단 나가다가 떨어져 버렸어. 걷어 치어. 응급조치하는 거 그냥 응급조치. 사시야. 바다 선원은 이렇게 고기를 잡는 것뿐 아니라 기술공 역할도 하는 전천후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관장이 갑자기 선실로 향한다. 부주의로 발가락을 다치고 만 것이다. 또 나왔어. 안전지 한번 촬영하시죠. 없어. 모든 것이 급히 돌아가는 바다에선 제 몸 하나 돌볼 시간이 없다. 특히 뱃사람이라면 허리병을 달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도 어디 타면 뭐 허리 아픕니다. 그래요? 네.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허리 아프다는데. 배 사람도 다 허리가 좀 안 좋습니다. 뭐 힘든 일을 하고 막 이러면. 오랫동안 서서 작업을 해야 하는 선원들이 겪는 말 못할 고통들이다. 하지만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선원들은 잠시도 쉬지 않는다.
조금만 지체해도 미끼를 물던 갈치가 달아날 수 있기 때문. 이런 노력 덕분에 오늘도 제법 많은 양을 수확했다. 잡은 갈치들은 분류 작업 후 냉장 창고로 이동한다. 갈치는 선도 유지가 값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에 세심한 손길이 가야 한다. 갈치는 섭씨 0도씨 냉장 창고에 가지런히 쌓아 보관하는데 그 위로 얼음을 덮는다. 이때도 알맞은 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있다. 항상 머리 쪽하고 배 쪽을 해야 선도가 유지가 돼. 그게 그쪽이 제일 연한 부분이 돼가지고. 냉장 창고의 보관이 끝나고 나면 잠시의 휴식 시간이 찾아온다. 시장과 바다 생활에 낯선 중국 선원을 위해 특별히 간식을 챙겨주는 김필수 선원. 중국이 맛있어, 한국이 맛있어. 아 똑같아. 말은 통하지 않지만 뱃사람의 이런 따뜻한 정이 있기에 고된 생활도 견뎌낼 수 있다. 최근 기름값 폭등으로 시름이 커져간다는 선원들. 기름값 오르면 거기 기름값 오르면 다 걱정되지. 뭐 지금 뭐 돈벌이도 안 되고 뭐 고기 잡아봤자 뭐 기름값에 다 기름값을 그다 들어가비지. 뭐 저런데는 돈벌이는 거 뭐 있습니까? 하나 경비 많이 납비지. 이러거나 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 만약 계속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사 뭐 참 돈 벌기는 이제 힘들어지지 계속. 항상 이제 뭐 대부분 보면 이제 뭐 적자 정도 큰일입니다. 큰일. 쫓겨날 때부터 요거도 한 일이 요거 있거나 아직까지 뭐 육지생활 지금 나이도 있고 이러면 육지생활 어찌 하겠습니까? 바다에서 오랜 세월 삶의 터전을 닦으며 살아온 선원들. 이들에게 바다는 견디기 힘든 것이 아니라 견뎌야만 하는 것이다. 고유가 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선원들에게 바다는 놓을 수 없는 희망의 끈이다. 한남수 기관장이 이번엔 준학통과 씨름을 하고 있다. 낚싯줄을 끼우는 틀을 새로 만들 작전이다. 이제 오래되니까 자꾸 낚시를 많이 박으면 그게 구멍이 헐거지니까 커지니까 안 되고 낚시가 빠져버리니까. 배 안의 사소한 것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는데 30년 베테랑 선원이지만 바다는 녹록치 않다. 파도 만나고 막 고달프고 막 그럴 때는 근데 어제같이 우리같이 잠 못 자고 막 시달리고 참막 뭐라고 할까 선장들한테 욕도 좀 얻어먹고 막 그러면 야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는 거예요. 배운 것이 이것뿐이니까 뭐 가난하게 살아도 성실해라. 돈이 없어도 성실해라. 건강하면 된다. 내 신조어서. 그래서 이렇게 못 사는 게 너무 좀 거짓말도 좀 하고 좀 무말짝으로 좀 사기도 좀 치고 그런 사람들은 잘 사는데 정말로 성실한 사람들은 못 살아. 여기 보면 다 그러더라. 성실함이 가난을 이기게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진 선원들. 힘겨움을 극복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떨 때 주로 가고 싶어요? 예? 어떨 때 주로 가고 싶어요?
어떨 때요? 항상 뭐 깍시하고 아보고 싶을 때가 오고 싶지. 나오고 싶지 않거나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지요. 그냥 뭐, 육지 생활하면서 아하고 가정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매일 보는 그 생활로 맨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가족과 늘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마음 아픈 선원들에게 육지 생활은 그저 꿈과 같은 것이다. 알 수 없이 배도 타고 해주더라. 알 수 없이 하는 게 진짜. 꿈 같은 거 있으세요? 꿈 같은 거? 아니, 꿈 같은 게 있겠나? 그냥 일이 사는 게 꿈이다. 그냥 일이 사는 게 꿈이다. 김필수 선원이 누군가를 위해 따로 밥상을 차린다. 선장이 뒤늦게 식사를 하는 것이다. 늘 혼자 식사를 해야 하는 선장은 누구보다 고독한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 집사람 와이프 나란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했거든. 그게 바다 나와서 질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날이 고요하고 그럴 때는 많이 생각해보면 참 너무 고마운 사람이지 나한테. 떠돌이 생활을 하는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고 믿어준 아내가 그에겐 고마울 따름이다. 출항 7일째, 항해 마지막 날이다. 밤늦은 시각, 해광호는 서귀포항으로 귀향했다. 그러나 선원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생각보다 조업 성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두에서 해광호를 처음 반갑게 맞이한 사람은 선장의 아내 정혜수 씨. 여보 고생했어요. 바다에 들어오면 이제 그냥 안심이 되고 그냥 바다에서 항상 고생하고 걱정됐죠. 바다에 나가 있으니까.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냉동차에 갈치를 옮기는 선원들. 내일 아침 이제 경매해야지. 하지만 경비를 충당하고 선원들이 나눠 갖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육지 오셨는데 어떠세요? 뭐 어때 다 그렇지 뭐. 또 또 가야 되는데. 또 가셔요? 가야지. 하루도 안 쉬고요? 가야지. 기름값 오르기 전에 부지런히 잡아야지. 하루도 쉬지 않고 다시 출항해야 한다는 선장의 지시에 선원들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다. 기분이 영 안 좋습니다. 아, 왜요? 바다 고생하는데 하루도 사고 하루도 쉬고 가야 되는데 바다 나가거나 기분이 안 좋아요. 좀 고기 풀고 말이 또 배가 나가니까 하루 이틀 쉬다 나가야 되는데 가족하고 같이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기분이 아주 말이 나가니까. 가족도 보고 싶은 거. 있지만 그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 항상 생각만 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는 거지. 단 하루 가족과 보내고 싶은 소박한 꿈도 접어야 하는 선원들. 저는 이번에 가시면 며칠 있다 오세요? 이번에 가면 이제 한 달 정도. 경비 충당을 위해 바다로 뱃머리를 돌린 해광호. 그들은 그렇게 또다시 출항했다. 앞으로 한 달간 그들은 거친 파도와 바람과 맞서 싸울 것이다.
20시간의 과도한 노동. 예측할 수 없는 바다 날씨와의 전쟁. 그리고 보고픈 가족과의 이별. 하지만 갈치잡이 선원들은 포기도 좌절도 하지 않는다. 내일 또 자신을 부르는 바다가 있기 때문이다.